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연장안을 거부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평등한 교육을 위해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당진시가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인 17만 천여 명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년 연속 충남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안 지역 해양경찰관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는 음주운전차를 맨몸으로 막아 운전자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받은 포상금을 지자체에 기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까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금액을 분담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하지만 지난해 지원 근거가 되는 특례가 끝났고 정부에서는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한 가운데 충남 지역의 고교 무상교육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충남교육청. 고등학생들은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학생 한 명당 받는 혜택은 연간 160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관련 전체 예산은 712억 원입니다. 저희 부담금 포함해서 712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등한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예산의 약 50%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한 충남교육청. 하지만 지난해 지원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끝났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사라졌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을 위해 올해 무상교육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없더라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712억 원 전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개학을 했고 새학기 시작됐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의 예산은 지난 2023년 대비 약 5,6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2,800억 원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충남교육청은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교육감님께서 올해 2025년 1월에 그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셨고요.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교육감 협의회 그런 곳에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도 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된 고교 무상교육. 정부의 지원 연장안 거부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지원에 대한 현장의 필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해 당진시가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당진시의 인구는 17만 천여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600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민선 8기 이후 당진시의 순유입 인구는 6,600여 명으로 전입사율은 주택이 3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당진시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충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진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과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관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는 음주운전차를 맨몸으로 막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태안해경 모항파출소 지수민 순경은 서산의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순경은 약 500m를 따라 달리며 맨몸으로 차량을 막고 휴대전화로 상황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지만 음주운전자를 잡는 데 성공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지순경은 서산경찰서로부터 받은 포상금 10만 원을 모두 태안군에 기부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시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앞서 강원도 한 초등학교 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형이 확정되면 교사는 교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지역 교사들 역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퇴직을 해야 할 정도의 판결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충남교사 노동조합이 최근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현장 체험학습 폐지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전날 교사 노조를 비롯해 3개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의무가 아닌 자율임을 공문을 통해 안내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 문용현 경제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충남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종합상담, 채무조정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10일에 충남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위탁 운영하며 11일부터 대포의 서부센터와 천안의 동부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약제를 기반으로 하는 찾아가는 상담과 대표번호 1588-7310을 통해 전화 상담을 병행하며 지원 대상은 다중채무, 채무연체, 휴폐업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네. 센터에서는 금융상담 시행 후에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법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센터 운영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담센터는 종합적인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센터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서민 경제 회복의 마지못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문용현 경제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안군이 4월부터 2달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박 2일 동반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려동물 좌석이 마련된 버스를 타고 태안 튤립꽃 박람회와 청산 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를 구경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출발지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출발은 13만 원, 부산과 김해는 15만 원입니다. 숙박요금은 별도로 태안 지역 내 애견 동반 숙소 한 곳을 골라 예약하면 신청이 확정됩니다. 태안군은 여행객 안전을 위해 참가자 10명당 안전관리자 1명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낚시 어선을 점검합니다. 충남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구명조끼 비치 여부와 비상대응 장비 구비 여부, 출입항 신고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법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음주 운항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은 사법 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결의 개체수 조절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이번 달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당진시는 1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길고양이 약 780마리를 대상으로 포획과 중성화 수술, 방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9천여만 원을 들여 실외 사육견 약 230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전문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 가족에 직접 파견해 학습, 놀이활동, 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월 16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초과 시에는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아와 같이 생활하는 가정으로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 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오는 27일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성군은 약 4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지게차와 굴착기 등 노후 건설기계 30대의 엔진 교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장치의 규격에 따라 최대 2,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홍성군으로 등록돼 있으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등입니다. 예산군이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예산군은 해외 개최 전시박람회 부스 임차비와 홍보물 제작, 항공료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위치한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은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상담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등에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열고 금융종합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복지제도 소개와 법원 동행 등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중채무, 휴폐업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입니다. 청양군이 축산농가 폐의약품 수거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양군은 400만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백신공병과 주사기, 주사침 등의 폐의약품을 수거해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가는 폐의약품 공병과 주사기 등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고 백신 공병은 세척 건조해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3월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연세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3월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5%가 공제되며 연세액 약 3.7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